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바로 제약바이오. 길게 보면 이 주식이 300% 대박 납니다. 떨어져도 무조건 사모으세요. 어떤 제약바이오 종목이 300% 대박 날지 오늘 끝까지 보시면서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57,200명이고요. 6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2차 전지 시장 전망과 관련주까지 총 정리를 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집을 받고 싶다고 한다면 어디서 받을 수 있냐라고 한다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료집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서 받을 수가 없고요.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모두 무료로 정리를 해놓은 자료집이니까 모두 받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들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이 영상 시청하시고 딴 거 안 바랍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고, 나는 기법 강의에도 관심 많습니다 하시면 맨 아래에 저희 상한가 차트 연구소 유튜브 구독과 영상 시청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제약바이오를 길게 봤을 때 충분히 300% 대박이 날 수 있는 종목이니까 떨어져도 하락해도 무조건 사모아야 될 종목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제가 최근에 말씀드리길, 최근 잭슨홀 미팅으로 인한 이 매파적인 발언이 사람들이 사실상 시장이 급락하다 보니까 좀 무섭게 또는 위험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6월 급락을 겪고 나서 지금 약 2달밖에 안 된 상황인데 또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또 우하향 나오는 거 아니른가 하는 걱정을 했다라는 거죠. 제가 분명 말씀드렸죠. 금리 인상이라는 건 오히려 증시 상승기에 나오는 상황이다. 원래 금리 인상은 증시가 하락한다? 그냥 오히려 멈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금리 인상이 너무 자극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 영향이 증시에 좀 선반영된 부분이고, 오히려 이번 눌릴 때가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밀렸을 때 대부분의 종목이 오늘 반등이 나왔죠. 그럼에도 만약에 더 밀리더라도, 더 하락하더라도 상관없이 사모아도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 길게 보면 300%까지도 대박 납니다. 그래서 이 주식은 방금 얘기한 대로 떨어져도 계속 사모아도, 떨어져도 무조건 사모아야 할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인지 하나하나 배워가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직접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오유경 식약처장의 거는 기대 제약사 CEO 간담회 4일 만에 신청이 마감이 됐고요. 이제 이번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과 이번에 이 제약바이오 CEO들이 만나서 이번에 간담회를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앞으로 제약바이오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될지, 또는 어떤 신약에 지원이 들어가는지, 어떻게 지원을 할지에 대한 서로 의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오는 9월 2일 취임 100일 하루 앞두고 국내 제약사 CEO들과 만나게 됩니다. 5월 27일 취임 이후 100명 가량의 CEO와 대규모 간담회를 갖는 건 처음이고, 제약바이오 업계가 이 처장 취임 직후부터 기대감을 드러낸 만큼이나 참석 신청이 약 4일 만에 마감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100명 가량과 이 갖는 이 간담회를 정말 4일 만에 마감을 시켰다라는 거는 상당히 좀 대단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취임 이후부터 바이오, 헬스케어, 식품, 의약 등 다양한 업계와 주 1회 간격으로 만나 소통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번에 100명과 한 방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9월 2일 식약처장과 협회 회원사 CEO들과 간담회가 열리게 되고요. 정액권 182곳과 준회원 68곳 총 250개사입니다. 그래서 비공개로 진행되는 만큼이나
일단 구체적으로 얼마나 참여할지 모르겠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100명 정도 CEO가 모여서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약처장과 직접 대면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인 만큼이나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국내 제약사 대부분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자리에 모여서 이번에 의논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약업계가 이번 간담회가 정부 규제 혁신, 업무 추진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실제 뭐 줄기세포라든가 여러 가지 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약업계 여러 가지 좀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많이 몰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처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기한 대로 상당히 이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 쌓은 경력이 많습니다. 공부만 한 게 아니라 실제 제약 바이오의 개발부라든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약 바이오가 뭘 원하는지 어떤 부분에서 규제를 느끼는지를 충분히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번 간담회라든가 얘기에서 제약 바이오에 어느 정도 혜택이라든가 또는 수혜를 줄 수 있는 규제에 관련된 간담회가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이번에 100일 만에 이 100명의 CEO를 모여서 제약 바이오 간담회를 진행을 하는구나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네요. 이번에 오유경 식약처장과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100명의 이렇다 할 정말 제약바이오 CEO가 모여서 이번에 이 간담회를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안에는 제약바이오 규제와 그리고 제약바이오에 대한 혁신,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 투자, 이 모든 얘기들이 다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네요. 충분히 정부에서도 제약바이오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구나. 근데 그래서 그런지 실제로 누가 중요 인물들 같은 경우에도 제약 바이오를 이미 매수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보시면은 고위 공직자 눈에 든 제약 바이오 주식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이번 정부에 근무하는 고위 공직자와 그 가족들이 셀트리온, SK 바이오사이언스, 삼성 바이오로직스, 제넥싱 등의 제약 바이오를 현재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죠. 가장 많은 종목을 보유했던 공직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31개 회사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다만 이미 최근에 이 주식 90%를 처분을 했는데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대통령 비서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강순규 시민사회 수석비서관이 제약바이오 주식을 매입을 했고요. 현재 거래 정지가 된 신라젠을 약 50주를 가지고 있고 강 수석 같은 경우는 유바이로직스, 한올바이오파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남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보통주 160주를 신고를 해놓은 상태고 이 비서실 부속실장의 배우자는 녹십자와 지니너스를 보유 중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처분한 고용노동부 장관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한미약품, 유한양행,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티노 헬스케어, CJ 바이오사이언스, HK 이노엔, 녹십자, CJ 오스틴 임플란트 등등등 정말 많은 제약바이오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 본부장과 그 가족이 상당히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HLB제약 3,000주를 가지고 있고 광동제약 1,000주, 동구바이오제약 2,500주, 에이벨바이오 600주, 셀트리온 헬스케어 102주 총 7,200주 정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허청장 같은 경우에도 셀트리온 1,320주와 종근당 4주를 이미 전략 매도를 했고 행정안전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JW제약, JW홀딩스 주식을 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재산을 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주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청산을 하거나 정리를 하는 건데 뭐다? 대부분의 고위 공직자가 뭘 가지고 있다? 제약 바이오를 들고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알 수 있는 거는 아, 고위 공직자라고 해서 무조건 뭐 정보를 듣고 좋은 정보를 샀다. 신라젠 거래 정지도 있으니까 좋은 정보를 샀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럴 확률이 높은 건데 그 종목이 지금 현재 제약 바이오 종목으로 깔려 있더라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실제로 제약 바이오 업계 방향이 좋냐 나쁘냐 앞으로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2022년 8월 29일 기사고요. 제약바이오 업계 사업 영역 확대로 수익성 개선이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거죠.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가 인수합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사업 영역과 타깃 시장을 확대하면서 매출 증대와 수익성 개선을 실현하겠다라는 전략이고, 최근 다수의 제약바이오 기업이 통합된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기업 운영으로 사업 시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인수합병을 잇따라 단행하고 있습니다.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관계사인 한미헬스케어와 소규모 합병을 진행하기로 결의를 한 상태고요. 사실상 뭐 대단한 결과는 아니지만 앞으로의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 인수합병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도래하면서 헬스케어 부문의 역량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지주 회사인 한미사이언스가 탄탄히 중심을 잡고 그룹사 전체의 미래 가치를 더 높이는 혁신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태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바이오젠의 삼성 바이오에피스 지분 인수 1차 대금 납부를 완료를 하고 에피스를 100% 자회사로 공식 편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젠과 에피스 공동 경영 체제가 바이오로직스 단독 경영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신규 파이프라인 개발, 오픈 이노베이션, 신약 개발 등 중장기 성장 전략을 보다 유연하고 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에이프스가 보유한 역량과 노후와는 이 삼성의 바이오 사업을 글로벌 탑티어로 도약하게 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 바이오 시밀러 사업에서 쌓은 역량을 토대로 글로벌 종합 바이오 제약 기업으로 나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휴 MNC 같은 경우에도 휴베나와 합병 절차를 완료를 해놓은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 한다면은 제약 바이오 업계가 앞으로 더욱 성장하고 나아가기 위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현재 M&A라든가 지분 관계를 좀 확실하게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지금 확인해 보니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오르기 전에, 그러니까 성장하기 전에 미리 지금 준비 중이다. 미리 지금 지분 먼저 정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네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달리기 전에 자세를 잡고 있는 모습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서 제약바이오가 달리기 위해서 어떤 종목이 가장 먼저 달려야 될까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종목들 중에서 하나겠죠. 한미사이언스 아니겠죠. 아시겠지만 바로 이겁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예요. 단연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승세가 결국에는 제약바이오 전체 상승세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올라갈 만한 이유가 있느냐라고 또 물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올라갈 만한 이유라고 한다면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있었죠. 그게 뭐냐 한다면 바로 이재용 부회장의 복권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돌아왔다라는 거는 이제 투자가 들어가지 않고 이제 관심이 없고 성장이 없던 기업들의 정말 초대형 투자, 초대형 인수합병, 초대형 기술 개발 등 정말 많은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복권 후 이번에 계열사 및 사업장을 잇따라 방문하며 현장 경영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6일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을 방문해 기흥 캠퍼스 반도체 연구개발, 화성 사업장, 삼성 엔지니어링에 이은 현장 경영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난 돌아왔다 이런 느낌으로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원 사업장에서는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의 MZ세대 직원들로부터 내년에 출시될 전략 제품에 대한 보고를 받았고 마이크로 LED, 네오큐 LED, QDQ LED TV, 이 퀀텀 다시죠.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등 삼성전자 개발 중인 특징과 콘셉트를 직접 소개를 했습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고요. 안에 유치원에 있는 아이들을 보고 정말 기뻐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앞서 방문한 반도체 연구개발 단지와 화성 사업장, 삼성 엔지니어링 사옥에서도 구내 식당에서 직원들과 똑같이 식판을 들고 메뉴를 골라 점심 식사를 했고 사내 어린이집을 방문하는 등 이 직원들과 좀 가까워지려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권 후에 사업장을 점검하는 데 그치지 않고 MZ 직원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이제는 삼성전자에 좀 더 다가가서 이 현장 경영을 진행하는 오너가 되겠다는 모습이
비쳤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누가 이제는 삼성전자 이 부회장이 복귀했다라는 이런 모습을 지금 과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네요. 이재용 부회장이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사업부별로 또는 각 사업장별로 현재 돌고 있다. 근데 돌아왔다는 건 뭐냐면은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투자 그리고 개발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다? 아, 다음 행선지는 어디냐? 삼성 SDS냐? 바이오냐? SDI냐? 지금 상당히 술렁술렁거리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삼성에 다니는 직원으로서 사실상 아무리 삼성 직원이라도 이 이재용 부회장을 몇 번이나 인생에 볼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옷 잘 차려입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연구개발 단지 기공식을 시작으로 엔지니어링 그리고 수원 사업장을 잇따라 방문하면서 다음엔 어디 갈까라고 기대감이 나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추측이 삼성 SDS 본사를 찾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사실상 뭐 확정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 SDS 방문 여부와 관련해서는 아직 정해진 내용은 없다. 하지만 계열사 중에서 방문을 할 것이다라는 거는 확정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삼성 SDS 이외에도 인천 연수구의 삼성 바이오로직스 본사, 경기 용인시의 삼성 SDI 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와 더불어 바이오 사업에 각별히 공을 들이는 만큼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당연히 삼성 SDI도 최근에 2차 전지가 기대되다 보니까 충분히 찾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 특별 사면으로 복권되기 전에도 중요하거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사업장을 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복권이 됐다. 그리고 사업장을 돌고 있다라는 건 뭔가 대단한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이 예상처럼 이 삼성 SDS를 실제로 이번에 방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는 소문이 아니라 사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8월 30일 실제로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30일에 삼성 SDS를 진짜 찾았고요.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 있는 여성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S 잠실 캠퍼스를 방문을 하고 그 캠퍼스를 방문한 건 이번에 처음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기흥 캠퍼스, 뭐 수원 등등등 엔지니어링을 거쳐서 이번에 SDS로 넘어오게 된 거고요. 이번에 모성보호 인력 전면 재택근무 실시, 육아휴직 확대, 임신휴직 및 난임휴가제 실시 등등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SDS 및 물산 상사부문 경영진과 회의를 갖고 사업 현황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뭐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 등등에 관해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미래 사업을 준비할 거냐를 직접 발표를 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뭐다 SDS까지도 직접 방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시겠지만 삼성 엔지니어링부터 쭉쭉쭉 달려서 이제 SDS까지 왔습니다. 그럼 이제 뭐다? 바로 옆에 있는 인천 연수구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이제는 방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매우 높다. 아니면 삼성 SDI를 들렸다가 바이오로직스로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 제2의 반도체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이죠. 아니, 그 정도로 바이오에 사랑이 있나요? 그 정도로 바이오에 관심이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세계 1, 2위 바이오에서 미래를 본다라고 이미 결론을 냈습니다. 보시면 8월 20일 기사고요. 삼성과 SK입니다. 세계 1, 2위가 다 반도체라든가 다른 쪽이 아니라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SK 바이오사이언스로 바로 이 제약 바이오를 노려본다라고 이분이 얘기를 나왔다라는 거죠. 국내 세계 1위, 2위인 삼성과 SK 그룹이 반도체에 이어 바이오 사업에서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전략에서 큰 차이를 보여왔던 두 그룹의 바이오 사업 구조가 점차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 그 이유가 아시겠지만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이 제약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제약 바이오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CMO, 그 말 그대로 위탁 생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약 개발이 있겠죠. 그 다음에
바이오시밀러와 제너럴 신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너럴 신약이라든가 바이오시밀러는 뭐냐면은 복제 신약 또는 복제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있는 약 중에서 특허 기간이 끝난 약을 복제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약을 위탁받아서 생산을 하거나 아니면 신약을 완전히 개발하거나. 근데 최근에 제약부에서 이슈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위탁 생산이다라는 건데, 여기서 핵심 원료 같은 경우에는 받아서 하는 게 CMO인데 핵심 원료도 직접 그냥 같이 만들자 하는 게 CDMO, 그러니까 완전한 생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MO와 CDMO가 요새 가장 성장성 있고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한다면 최근에 코로나19 백신도 마찬가지고 흔히 CMO, CDMO를 많이 맡기는 모습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성장성이 크게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앞세워 위탁 생산 CMO 사업을 시작했던 삼성은 신약 개발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고, 개발에 중점을 뒀던 SK는 점차 생산 쪽으로 CMO 쪽으로 넓히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로 따지면 CMO가 파운드리고 이 신약 개발이 팹리스죠. 말 그대로 거의 반도체랑 비슷한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성과 SK 모두 바이오 사업의 선구자로 꼽히고 있고요. SK그룹은 1980년대 약 30년이 좀 넘어간 상황이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2008년 약 13년, 14년 정도 바이오를 투자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삼성이 좀 단기간에 엄청난 성장을 한 모습이죠. 그래서 바이오 사업을 바라보는 대기업들의 시각은 사실상 긍정적이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공 가능성에 비해서 돈을 그냥 때려 부어야 된다라는 거죠. 약에 이 성과가 나기 전까지는. 그래서 하나의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선 약 1조 원가 비용이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리는데, 이게 사실상 경제적인 시간과 경제적인 비용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아니다라고 대부분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삼성은 2011년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설립하면서 생산 능력을 강점으로 내세워 CMO 사업, 위탁 생산 사업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포주부터 초기 임상까지 개발을 담당하는 위탁 개발 CDO, 의약품, 후보물질 탐색 및 임상 대행까지 하는 CRO까지 사업을 확정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 CDO와 CMO를 합친 게 CDMO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결실을 맺고 있고요. 팬데믹을 계기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에피스 모두 급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지난해 연매출 1조 원 돌파에 이어서 올해는 2조 원에 도전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난해 매출도 1조 원이 넘어가거나 그 근처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이 CDMO가 이 바이오 시밀러를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구축해 바이오를 제2의 반도체로 육성을 시킨다라고 삼성에서 이미 언급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이오를 포함한 신사업에 앞으로 약 450조 원을 투자하겠다. 10%만 해도 거의 50조 가까이 투자가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바이오 사업 시장 자체가 약 1200조까지 성장이 나오는데, 바이오 시밀러 규모는 13조에서 약 거의 30조 가까이, 몇 배, 여기서 이제 한 3배 이상 성장성이 터질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 3배, 5배, 10배 이상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성 자체가 좋고 거기에 주도하는 게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존님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장은 자공장이 완성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62만 리터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게 되고요. 글로벌 1위 입지를 굳히게 된다. 연내 5공장도 착공 예정이며 제2 바이오 캠퍼스의 항체의약품 대량 생산 시설과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를 설립함으로써 생산 능력 확대에 주력하겠다라고 이번에 언급을 했습니다. 당연히 SK 같은 경우에도 5년간 12조 투자하고 앞으로 당연히 바이오 관련해서도 열심히 투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아니라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거의 10년 만에 매출 얼마? 올해 2조를 보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아, 그렇네요. 보니까 제약바이오의 진짜 진심이구나 라고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제약바이오의 진심이다. 얼마? 10년 만에 현재 매출을 얼마? 1년 매출 2조를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아, 그렇네요. 그만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중요하구나. 아니 근데
뭐 국내 진출하고 국내 성장 나오면 끝인가요? 그게 아니죠. 그래서 이번에 아시겠지만 존님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이 인디애나 주지사와 회동을 했습니다. 왜? 미국 공장 논의를 하기 위해서 해외로 나가야겠죠. 제일 중요한 거는 보시면은 존님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이 인디애나 주지사 일행과 만났습니다. 첫 해외 생산기지 후보로 아마 인디애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인디애나 같은 경우에는 흔히 우리가 삼성 SDI 공장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곳으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인천 송도 사업장에서 에릭 콜콤 주지사, 브래딜리 체인버스 상무부 장관 등과 회동을 했고요. 위탁 개발 생산 CDMO 사업 현황을 소개하고 투자를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세계 1위 CDMO 기업으로 위상을 굳히고자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는 상태고요. 송도에만 올해 10월 부분 가동을 목표로 4공장을 짓고 있는 상태고 대략 전 세계의 위탁 생산 이 30%를 차지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면은 사실상 CATL이 2차 전지를 1위로 차지하고 있는 수준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투자에 머물지 않고 해외로 보폭을 넓히고 있는 상태고요. 림 사장은 지난 3월 파이낸셜 타임즈의 인터뷰에서 고객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미국과 유럽의 공장을 건설하려고 한다라고 얘기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과 텍사스, 캘리포니아, 노스캐롤리나 등등의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인디애나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미국 진출에 고삐를 죄고 있는 상태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20년 샌프란시스코에 위탁개발 연구센터를 이미 세워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미국 진출에 대한 발표가 조만간 이뤄지지 않을까. 특히 이재용 부회장이 복권을 하기도 했고 하다 보니까 기대감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요. 중요한 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뭐 투자만 한다고 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성장성이 있어야지. 라고 하는데 충분히 성장성이 있다라는 거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중단기 양호한 영업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거죠. 보시면은 IBK 투자증권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세계적으로도 유례 없는 초고속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창업 후 11년 만에 연매출 2조 7천억 원, 영업이익 7,500억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상반기에만 1조가 넘었으니까. 그래서 올해 2분기 기준 CMO 사업 수주 잔고가 42억 달러, 연간 신규 수주가 10억 달러를 가정한다면 2025년까지 누적 110억 달러가 예상이 된다. 그래서 21년 해외 판매 기준 1조 4천억 원을 매출을 달성을 해놓은 상태고요. 작년이죠. 바이오시밀러의 본격적인 개화가 된 미국 시장에서 충분히 성공을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감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2029년까지 미국 내 블록버스터급 시밀러 파이프라인 4개가 출시됨에 따라서 매출 성장이 더욱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요. 수요 대비 초과 공급이 예상되는 CMO 시장과 가격 경쟁이 치열해질 시밀러 시장이라는 이중 도전 과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충분히 중장기적인 대응을 잘 잡으면 지금도 매출이 뭐 2배든 3배든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앞으로 2030년, 25년까지는 여유를 가지고 성장성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상태다. 그렇네요. 확인했습니다. 충분히 삼성바이오로직스 방금 얘기했죠. 중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성장이 아주 거의 확정적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아니 일감이 부족하면 어떡해요? 만약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거 안 쓰면 어떡해요? 바이오시밀러 나오면 뭐하나? 얘네 거 얘네 다 안 맡기면 되는 건데.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위탁 생산 일감 무료에 답했습니다. 공장 4개나 더 지어요. 공장 넘치고 넘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감이 너무 몰려와서 공장 더 짓는 거다. 우리가 그냥 더 짓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도 세계 최대 규모 바이오 의약품 생산 능력을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 다공장이 2023년 준공되면 글로벌 위탁 생산량의 30%를 차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인천 송도에 새롭게 마련된 부지에 공장 4개가 추가로 들어서고 사업비는 약 7조 원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게 제임스 박
삼성 바이오로직스 글로벌 영업센터장 부사장은 이번에 인터뷰에서 확장되는 생산 능력을 모두 가동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 우리는 매우 자신 있다. 어, 박 부사장은 코로나19에 기세가 약해져 백신과 치료제를 비롯한 바이오 의약품 수요가 줄어든 뒤에도 생산 능력에 대한 요구는 여전히 늘어날 것이다. 아까 얘기한 대로 바이오 시밀러도 계속 이어진다라는 거죠. 대형 제약사가 매우 중요하고 현재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대형 제약사와 20곳 가운데 13곳을 고객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사공장을 아직 가동도 하지 않았는데도 주문이 이미 몰려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공장이 완전 가동에 들어갈 경우 수주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이고요. 62만 리터까지 늘어나고 전 세계 30%까지 가능할 수가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대규모 투자에는 아마 위탁 생산 수요에 맞출 뿐 아니라 다른 경쟁 업체와 생산 능력 초격차를 유지해주고 경쟁 우위에 올라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사공장의 조기 수주 확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2025년 이후 상업화 예정인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항체 신약에 대한 수주를 확보하기 위한 또 부지를 조기에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앞으로 사실상 공장을 지었는데 공장이 놀 확률은 매우 낮다. 오히려 더 지었으면 지었지 부족할 일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얘기하니까 적어도 한 10년은 길게 봤을 때도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계속 성장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 얘기하는 게 제약 바이오를 길게 보고 투자한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만한 게 없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보시면은 시장이 오르든 빠지든 웬만해서는 이 가격대를 지켜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격대가 그렇게 높은 가격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부터 분할 매수가 들어가더라도 그게 부담되는 가격대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충분히 길게 보더라도 성장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기업이라는 거 관심을 가지셔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심 있는 거 알겠는데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전에 2차 전지 시장 전망과 관련주까지 총 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나눠주시나요? 뿐만 아니라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정리를 좀 해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이라든가 강의를 무료로 좀 정리해 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아이폰을 씁니다. 그럼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하시면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의 각 스마트폰 내에서 접속을 하시고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100% 무료로 설치가 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의 시황을 무료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이라든가 무료로 좀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까 전에 2차 전지 자료집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5만 명 자료 배포해가지고 올려놨습니다. 이 자료 공개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100% 무료입니다. 100% 무료로 자료 다운로드가 가능하니까 꼭꼭꼭 받아가셔라 말씀을 드리고, 이뿐만 아니라 보시면은 8월 30일, 8월 29일, 26일, 25일, 24일 추천주를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8월 30일 추천주도 올려드릴 거니까 어떤 종목인지 무료로 알아가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급비 분석에서는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니까
이것만 봐도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없다 말씀을 드리고요. 극비자료는 기법이라든가 또는 그날 있었던 이슈 관련주를 정리를 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 뭐 최근에 곡물 이슈가 있었다. 왜 움직였으며 어떤 관련주가 있었으며 정리를 다 해 드리죠. 실시간으로 해 드리는 거니까 이것만 봐도 다른 이슈 또는 다른 종목들을 볼 필요가 없고 최근에 이슈 종목들 다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100% 무료 어플이니까요.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모두 무료로 알아갔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6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